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을비와 함께 늦더위는 자취를 감출 전망이고요. 이 여름을 완전히 몰아내는 비, 가을비. 아주 조금은 섭섭해도 될까요? 무언가의 마지막을 이렇게 본다는 건 늘 이렇게 복잡한 심정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비는 내일 그쳤다가 다시 북상해서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9월 13일 수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오늘 첫 곡으로 체인스모커스의 클로저 듣고 왔습니다. 최주영님이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수요일이네요. 맥주 한 캔 천천히 마시면서 책 읽는 중입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오, 그림 같네. 송지선님은 대구는 아직 비가 안 와요. 산책 중인데 덥습니다 하셨어요. 전국에 비가 어쨌든 오늘 내릴 예정이에요. 내려가면서 이제 오려나 보네요. 대구 쪽은 내려갔다가 중부지방으로 다시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시 그 뉴스 우리들 붙어 있잖아요. 뉴스 잠깐 듣는데 얼마 전에 그 롤스로이스 남에 이어서 이번엔 람보르기니 남이 등장을 했네요. 왜 칼을 차고 다니지? 달타냥인가? 수법이나 마약 검출 사가 상황이나 직후 직전에 피부과에서 주사를 맞은 상황이나 이전에 그 롤스로이스 남과 너무 상황이 비슷하고 또 지인이라는 의혹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강남서에서 저번과는 다르게 롤스로이스 남 때와는 다르게 구속 기소를 했군요. 지난번엔 구속을 안 하고 내보내서 증거를 없앨 시간을 일주일을 줬었죠. 그래요. 자, 이영희님, 김경철님, 최현경님, 권희진님, 이호정님, 이원현님, 박도훈님, 이승현님, 예, 많은 분들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 허지웅쇼 홈페이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희애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희애 씨랑 저랑 똑같이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 이제 오늘 새로 업데이트된다고 굉장히 신나셨네요. 오자마자 막 춤추고. 원래 그래요? 뭐 드라마 새로 내가 좋아하는 거 오늘 하는 날이면은 막 춤추고 그래요? 춤을 추는 것까지는 아니고 예. 기대하죠. 그러니까 제가 본방사수를 진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방사수 하고 그 요일을 기다리고 이 정도의 드라마면은 진짜 재밌게 보는 거여가지고 그렇구만. 기대됩니다. 초능력자 나오는 드라마. 그렇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즈음에 양동근 씨 나와가지고 맞아요. 과학적 오류가 있어. 휴대폰 달라. 그 이렇게 버스 안에서 달리는 버스에서 살짝 떴잖아요. 네. 그게 가능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안 그래도 아니 버스가 앞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얘기가 있어? 양동근도 이렇게 몸이 쏠려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그게 있어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 버스의 속도로 같이 날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딱 그래서 그 대댓글로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니까 초전도체처럼 고정이 안 돼 있으면은 날았으면은 뒤로 빡 가셨어요. 버스랑 똑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나 보죠라고 누군가 또 대댓글을 달았어요. 나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야, 나 빼고 다 이과야. 어쨌든 비가 오는데 일요일까지는 조금 이제 왔다 그쳤다 한다고 하니까 이제 우산 좀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내 집 마련 적금처럼 하세요입니다. 내 집 마련을 적금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분양의 형태가 새로 하나 나와가지고 요거를 좀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서울에?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일단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에서 국내 최초로 말 그대로 적금처럼 집을 살 수 있는 일명 지분 적립형 공공분양 주택을 도입하는 건데요. 뭐 적금으로 산다는 게 적금처럼 산다는 게 어떤 말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분양 받을 때 계약금조로 분양가의 일부를 일단 내고요.
그리고 나서 보통 일반 분양이라고 하면은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르고 그러니까 정말 다 돈을 치러야 내 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형태 지분 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일단 10%에서 25% 처음에 내고요. 그리고 나서 입주를 해요. 그리고 살면서 4년 단위로 조금씩 내가면서 20년에서 30년에 걸쳐가지고 돈을 내가면서 살 수 있는 거여서 예. 적금처럼 돈을 내면서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초기에 낼 돈이 적어지는 거네요. 맞아요. 얼마나 적어지는 거지? 반? 그러니까 그래서 반값 아파트라고도 불려요. 네, 처음에는 10%에서 25% 정도만 내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숫자로 좀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분양가 5억짜리 아파트를 제가 20년에 걸쳐가지고 내 것으로 만든다. 네, 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럼 입주할 때 이제 최대 25%니까 1억 2,500만 원을 내는 거거든요. 1억 2,500만 원만 내고 들어가요. 집이 다 지어지고 나면. 그리고 나서 4년마다 이제 7,500만 원이 요 전체 금액에서 15%거든요. 그러니까 7,500만 원씩 4년마다 5차례에 걸쳐가지고 납부를 하면 전체 금액을 다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번 4년에는 주방 내 걸로 만들고 다음 4년에는 이제 거실 내 걸로 만들고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적금처럼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뭐 언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25년에 착공 들어가고요. 28년부터 후분양으로. 네, 멀었는데 이제 형태 자체가 국내 최초여가지고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예. 네, 특이한 거는 이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분양을 한 곳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기준이니까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 다시 환매, 대파는 형태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의무인 게. 근데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이 기관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 팔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부모님 세대에 비교해서 집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이제 월급쟁이로서 버는데 그쵸. 쓰는 시간이 맞아요.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예 포기한 사람도 많다고 하고요. 네, 이런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돈 많이 되죠. 왜냐하면 일단 초기 비용 자체가 굉장히 적게 들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내는 돈에 대해서 물론 사용료 명목으로 월세처럼 조금씩 이용료를 내야 되긴 합니다만 총액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앞으로 가능할까라고 좀 의문 가지고 걱정 있으셨던 분들은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좋은 것만 있을 리는 없지. 그러니까 사용료가 있다는 게 단점인 거예요. 근데 이걸 합쳐도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주의점인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직 좀 멀긴 했는데 그래도요. 예,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아토피 피부염 이거 들어보긴 했는데 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다 알지 않나? 다 알죠. 예.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모르는 것도 있고 새로 나온 소식도 있고 특히나 이제 내일 14일이 세계 아토피 피부염의 날이래요. 오죽하면 이게 날까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맞아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에게는 좀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 병인 것 같기도 한데 질환인 것 같기도 한데 모르는 사실도 꽤 많더라고요. 일단 요 날이 어떤 날이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을 좀 높이고요. 그리고 피부염으로 이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날만큼은 좀 더 돌아보자라고 생각해서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제정이 된 날이고요. 예. 그러니까 일명 아토피라고 불리잖아요. 사실 진짜 제 동생도 이제 아토피가 어릴 때 있었어가지고 이거 정말 막 가려워가지고 벅벅 긁는 거 전 정말 거의 평생 동안 지켜봤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늘었을까? 정말 많이 늘었고 특히 많이 늘었다고 느끼는 게 원래 이 아토피는 영유아부터 시작점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예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청소년기, 성년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앓다가 계속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었는데. 그래? 나는 어렸을 때 잠깐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많은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예. 요즘에는 아예 어릴 때에는 아토피가 없더라도 갑자기 생겨. 네. 그게 이제 성년형 아토피, 성인형 아토피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가 이렇게 완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 20세 이상의 환자가 2014년도에는 35만 8,900여 명이었습니다. 아토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근데 2018년도에는 42만 8,200여 명. 그러니까 약 20%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 아토피만 이 정도니까 아예 영유아 때부터 아토피로 이제 고통받으시는 환자분들은 훨씬 많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상당히 고통스럽죠. 그럼요. 이게 긁어가지고 이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2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또 긁을 수도 없어요. 당연히 피부 손상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포인트가 뭐냐면요.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는 있지만 의학적으로 아예 없앨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발달이 안 돼 있대요. 아이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름 자체가 그리스어에서 기묘한이라는 요 수식어를 가져온 게 아토피라고 합니다. 기묘한 걸 봤을 때 아토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은 완치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좀 좋은 소식도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할 수 있는 먹는 약 그리고 주사제 등의 신약이 정말 다수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가려움을 좀 덜하게 할 수 있는 약을 바르는 정도? 요 정도였어요. 그런데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많이 개발이 됐다고 하니까 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 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치가 불가능했다 보니까 민간요법을 좀 유독 많이 쓰는 질환이었어요. 아토피가? 네. 막 죽염 바르고 식초 바르고 막 좋다는 거 된장 바르고 막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 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료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요. 예? 아토피가 생기는 게 이 사람이 덜 씻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위생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인식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유전적인 질환 혹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일 수 있는 거니까 남의 아픔을 좀 함부로 얘기하는 이런 거 그런 경우도 있구나.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 내 몸을 내가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인데 맞아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데 치료약이 나왔다고 하니까 네. 희망을 좀 가져보셔도 우리 부모님들과 또 성인 아토피 앓고 있는 분들 네. 희망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들어갈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곳에서 적금처럼 집을 살 수 있는 지분 적립형 아파트가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1번 경기도, 2번 경상북도, 3번 제주도. 오, 다행이다. 아까 쉬워요. 약간 강조했잖아요. 쉬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2부 시작하면 바로 당첨자 발표해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잠수 진보의 아파트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경기도였죠. 어디 보자. 정영림님, 박성민님, 9162, 0882, 5856 쓰시는 분들 축하드려요. 5분 커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수요일이죠. 초대석 코너 이 맛에서 한다 함께하는 날입니다. 밴드 소란의 고영배 씨가 오늘 나오시는데요. 책을 내셨다고 하네요. 행복이 어떤 건지 가끔 생각해. 이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우리 고영배 씨에게 궁금하신 점 목격담 다 보내주시고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려요.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소란의 살 빼지 마요 듣고 계시는데요. 말문을 좋아하시죠? 이 소란의 고영배 씨가 첫 번째도 책을 에세이예요. 에세이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행복이 어떤 건지 가끔 생각해. 그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또 어떤 걸지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라디오계의 유재석이라고 불리웁니다. 고영배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밴드 소란의 보컬이자 책 행복이 어떤 건지 가끔 생각해 저자 고영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뵈니까 좋네요. 아프시기 전에 같은 행사에 한번 해가지고 그때 제가 진행을 하고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일단 그 책 나온 거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앞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 라디오계의 유재석. 이 말은 그때 봤을 때 이런 말 없었는데 이거 언제 왜 생긴 거예요? 제가 그 SBS 라디오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정 출연을 했었고 좀 많이 했어요. 라디오를 꽤 오랫동안. 지금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붙은 별명이었죠. 이게 좀 어. 계보가 있어요. 매번 라디오 게스트를 동시에 많이 하는 분에게 그거를 무슨 대를 잇듯이 아 그래요? 예전에 데프콘 씨가 아 그런 수식어가 있었고 아이고. 일락님 어. 그분도 이런 수식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였는데 어. 이제 그 뒤로 몰려줬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 그래서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쭉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역시 좀 있죠. 입담이 좋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런 게 이제 붙지 않았을까. 네. 보면은 그 영철이 형이랑 이 입도 학원이 비슷해. 요게 이제 그 떠드는 학원을 예. 떠들거나 노래 잘하는 학원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아유 뭐둘 다 아주 뭐 딱이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좋구만. 오늘은 이제 작가 고영배 씨를 모시기도 했어요. 네. 행복이 어떤 건지 가끔 생각해? 네. 어떤 책이에요? 이 책은 음. 제가 뭐라고 소개를 하기가 되게 쑥스러운 그런 책. 왜냐면 전부 제 이야기를 그냥 쭉 담은 책이고. 그러니까 쑥스러울 것 같긴 해. 이게 띠지에 이게 사진을 이게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지. 이거 너무 얼굴을 만졌는데. 이러면 안 돼. 원래는 제가 항상 그 이제 진짜 프로 작가님을 만나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프로 사진 작가님을 왜곡 잘하시나요? 왜곡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하는 편인데 예. 저도 이거는 조금 많이 문질렀는데 너무 의사 선생님처럼 나오지 않았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네. 또 의상까지 보면 약간 하얀 자켓을 입으니까 의사 선생님 같기도 해. 사실 이게 책 그 표지 컬러에 맞춘 의상인데 약간 의료계 룩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쑥스러운 이야기들이긴 한데 책을 내보자는 제안을 보고 결심을 하고 나서 저의 있었던 일들을 저는 순서 상관없이 막 적었거든요. 예. 그래서 34편의 짧은 글이 모였는데요. 그거를 다 모아서 편집을 해보니까 챕터가 3개로 나뉘더라고요. 어허. 제가 밴드를 만들게 된 이야기들이 한 챕터고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 가족에 대한 이야기, 저희 어머니와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지금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지금의 가족 이야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딸이죠. 네, 딸들입니다. 딸바보. 아이고 많이 좋아요. 너무 예쁘죠. 네. 많이 좋아? 너무 좋죠. 너무 좋아. 네. 아이고. 홍수연님이 라디오계 수도꼭지 틀면 나와 하셨고, 맞습니다. 송지선님이 엠본부 DJ. 이거 언제 하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밤 10시에 해요. 네. 저도 언제 꼭 듣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라디오계의 보물 고영배 작가님 책 출판 축하드려요. 이렇게 맞습니다. 보내주셨고, 김소영님이 고 작가님 평소에 센스 있게 사진도 잘 찍으셔서 에세이 사진도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글로만 있어서 의외였어요. 그래요? 이게요,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나름 저도 사진에 좀 일가견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 쓰려면 풍경이나 그때 상황을 담은 사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진이 주로 많이 지금까지 찍어놨어요? 다 인물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애들 사진밖에 없어서 쓸만한 멋있지. 게 더 없더라고요. 다 애들 멋있지. 얼굴 이렇게 얼빡샷이라고 하죠. 이런 게 대부분이라서 네. 쓸 게 없더라고요. 전형적인 네. 글밥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아이고 애들이 애를 너무 예뻐하는 아빠의 어떤 그 사진첩, 이게 전형이겠거니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 왜 쓴 거예요, 근데? 진짜 왜 썼냐라고 물으신다면 써보자 해서 쓴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제안이 딱 왔을 때 예전에도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안도 그냥 혹시 생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니요 이러고 마른 정도였는데 이번 좀 본격적으로 제안을 해주셔서 이 책을 쓰게 하게 한 2명이 있어요. 이 편집자님. 네, 진정어린 조언이랑 제안과 편집자. 네, 지금 저희 담당 직원분의 어떤 강렬한 소망. 이 2명이 되게 설득을 해주셔가지고. 담당 직원이 누구요? 저희 소란 이제 담당 직원분이 갑자기 둘이서 막 의기투합을 하더니 막 단톡방 경축 고영배 작가님 데뷔 막 이런 막 방을 만들고 오늘은 글을 쓰셨나요? 와 너무 좋아요. 천재 아닌가요? 막 이렇게. 사실 갈고야 나와. 이게 으쌰으쌰한데 사실은 갈구는 거이기도 했는데 그 2분이 설득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라디오를 너무 많이 하면서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쓸 말이 없다. 근데 그 했던 말들을 쓰면 어떻냐. 쓰다 보면 했던 말이랑은 다르게 나올 거고
그리고 말하지 않았던 것도 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말을 사람들이 다 들은 것도 아니지 않냐. 맞는 말이잖아요. 잘났네. 그러고서 또 저희 직원 친구는 그동안 만들어서 발표한 저의 곡들과 가사들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사람을 더 알게 되면 앞으로 쓰는 음악들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예. 제가 거기에 너무 설득이 되고 응원이 돼가지고 한번 써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이제 책 나와서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발간된 지 좀 며칠 지났는데 일단 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럼 좋아하지. 또 이게 저희 개인적인 얘기들 옛날 얘기들이 써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일단 저희 아내랑 아이들은 진짜 자랑스러워하고 딸이 지금 몇 살이에요? 10살 5살인데요 10살 5살? 서점 이제 제 사진 있는 매대 가서 막 사진 찍고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아내도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그건 되게 뭔가 큰 힘이 되겠다. 네 그래서 진짜 되게 잘했다. 저희 어머니도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네. 가수 고영배로도 자랑스러워하시는데 또 어머니 세대는 작가 고영배 아들 최고 가족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좋은 얘기가 많나 보다. 나는 맨 흑역사만 써가지고. 근데 흑역사도 있긴 있어요. 나는 좋은 일은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아. 좋은 일 써서 뭐해? 근데 저도 너무 좋은 일만 나열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게 진정한 어떤 수액이네. 사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더 많았다는 거지. 그런가? 그렇지. 근데 그건 있었어요. 거꾸로 누군가 왜 이렇게 자주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운 얘기가 많더라고요. 말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주 안 울어서 제가 울었던 날들은 너무 인상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걸 다 적었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운 거를 다 세게 운 날은 다 적었더라고요. 제일 세게 운 거 하나만 에피소드 얘기해 주세요. 이게 책에서 좀 강렬한 얘기라. 그러면 그 두 번째. 두 번째 군대 가던 날. 군대 가다가 울었어요? 왜 울었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셨던 엄마가 어머니 때문에 새벽에 울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거? 전날까지는 전혀 티를 안 내셨어요. 엄청 어머니에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말투는 아니지만 센 척 하셨어. 근데 저는 진짜 와 엄마 진짜 냉정하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혼자 저희 형제를 키우셔서 진짜 강하신 엄마인 줄 알았지만 진짜 강하시구나. 그래서 가기 전날까지도 알았어 잘 갔다 그래 너 나 마중 안 나간다 네 친구들이랑 가라 알았어 했는데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깼는데 저쪽 통화하시는 소리 들었는데 막 엉엉 울면서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슬프지. 그리고 요 뒤에는 말하다 울지도 몰라서 진짜요? 감정이 풍부하시고. 이거는 얘기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바로. 네. 근데 부모님 관련된 건 사실 그래. 맞아요. 보통은 가서 우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그날 밤에 논산에서 조교 생활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첫날 그러니까 입소대는 부대가 달라요. 그래서 입소대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나서 우리 이제 교육대 되니까 오고 나서 입소대에서는 사실 살살하거든요. 근데 교육대 오고 나서 첫날 밤에 가혹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첫날 밤에 이제 우리 소등 10시 하고 나면은 막 그냥 이런 소리 나죠. 막 다 울고 난리나. 몇 명 그래도 한 소대마다 한 3-4명씩은 울어요. 그거랑 조교하셨으면 그 부분은 제일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처음에 부모님 편지 읽을 때 그때는 울지. 다 울죠. 이거 표면 장력 다 이렇게 다 고개 뒤로 흐르를까봐 다. 그리고 끝까지 못 읽고 답장 쓰는 시간 주거든요. 그 쓸 때도 울어. 맞아. 쓰면서 막 울어. 그러니까 그때 자기 인생 최고 효자 되는 거지. 어머니의 가끔씩 틀리는 맞춤법과 엄마의 필체 보기만 해도 눈물 나고 저도 똑같이 그랬는데 이번에 제 책이 어머니한테 드린 편지처럼 돼서 어머니도 엄청 우셨더라고요. 어머니 우셨구나 보면서 읽으시면서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낭독 시간을 준비했어요. 우리 또 이제 음악도 하시니까 목소리도 오죽 좋아요. 그러니까 낭독을 부탁을 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제목이냐? 두 번째 혹은 마지막이란 챕터네요. 네. 요 글의 한 대목을 골라봤습니다. 밴드가 만들어지고 나서 공연을 했던 것과 관련된 에피소드라고 하네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스틱 기타를 치면서 첫 소절을 부르는데 관객들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기 시작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주요 곡도 아니었고 공연 때 자주 하는 곡도 아닐 뿐더러 시작하는 부분은 후렴도 아니고 벌스인데 어떻게 가사를 다 알지? 순간 소름이 돋았다. 내 귀에는 그 떼창이 뻔뻔함 가득 첫 앨범 소개글에 적었던 좋은 음악은 결국 알아본다라는 문구의 화답처럼 들려왔다. 어딘가에서 우리 음악이 닿고 있었구나 하는 안도와 기쁨이 휘몰아쳐 저리 탈 정도로 너무나 큰 응원이 되었다. 마음속으로 펑펑 울며 공연을 이어갔고 그 뒤로 공연이 끝나갈수록 내 마음은 더 열심히 해보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 떼창은 나에게 소란이 멈추지 않게 잡아준 등대처럼 나를 이끈 떼창이었다. 지금의 떼창도 마찬가지다. 계속 나와 소란에게 무엇보다 큰 힘을 주는 열렬한 응원가다. 울지 마. 이건 지금 울지 않습니다. 떼창에 대한 기억. 근데 이런 게 참 정말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큰 응원이 되죠. 당연하죠. 실제로 지금도 제가 밴드를 13년 정도 하고 있는데도 그 떼창의 퀄리티에 따라 공연의 퀄리티도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그 현장에서. 왜냐하면 너무 큰 힘이라서 그 에너지가 진짜 공연 자체의 퀄을 바꾸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때는 제가 스스로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대관부터 앨범 뭐 발매부터 소개글까지 직접 다 하던 그 마지막쯤이었어요. 예. 이 공연을 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예. 회사에 들어갈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는데 너무 힘들고 힘들지. 야, 이제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러고 이 공연 끝나고도 별수 없으면 멤버들을 이제 성과도 없이 잡아두고 있으니까 해체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주요 곡도 아닌 그냥 수록곡의 벌스를 막 따라 불러주시니까 되고 있었구나. 타이틀이 아닌데. 네. 이게 누군가는 좋아해 주시고 계시는 게 분명했구나. 그렇지. 확신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였죠. 그런 게 계속해서 이 새로운 일을 새로운 뭔가 뭐 다음 책이 됐든 다음 음악이 됐든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일 큰 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책을 쓴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옛날 책을 읽었던 독자들이 그때 내가 그 책을 읽고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이렇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점점 자기 이제 인생 이야기가 점점 늘어나요. 보내는 이제 그 편지의 내용들이. 근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이 방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뭔가 그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구나. 그쵸. 나는 그냥 허공에 쓰는 줄 알았지. 닫고 있었구나. 닫고 있었구나. 그거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전미경님이 책을 읽을 때도 몽글했는데 작가님이 읽어주니까 더 몽글몽글하네요. 고맙습니다. 김하리님은 저는 고 작가님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해요. 죄송해요. 라디오계 유재석들은 하나 읽어주시면 또 하나 제가 읽어야 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게스트 습관입니다 이게. 보통 근데 초대석 게스트는 안 그러긴 해. 죄송해요. 고정 게스트를 너무 많이 했어. 해도 돼. 고영배 씨는 하는 걸로. 그럼 지금부터 우리 퐁당퐁당으로 읽을까요? 오케이. 이금수님 요거 기니까 고영배 씨가 읽어요. 안녕하세요. 군대 간 우리 아들이 고영배 씨 팬이에요. 제가 대신 받아준 거지만 건강하고 행복하란 메시지와 함께 사인을 받아서 얼마나 행복해하던지요. 아들에게 책 보내줘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0130 쓰시는 분은 최고의 입담꾼 고영배 씨가 이제 책까지 출판 얼마나 걸렸어요? 요거는 제안을 받고 총 준비 기간 한 1년 정도. 1년? 네, 1년 정도고 제가 그 사이에 이제 계속 구상한다고 이렇게 잘 안 쓰고 있으니까 진짜 훅 들어오신 이제 그 상황이 생기면서 이러시면 영배 작가님 그렇게 친절하셨던 편집자님 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면서 그건 진짜 농담식이긴 했는데 그만큼 빨리 써라. 최악의 순간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요. 어지간하면 안 쓰는데 내가 이 필자를 이 작가와 이제 두 분 다시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없는 이상 위약금 얘기 잘 나오지 않는데. 이 또 홍보의 타이밍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꼭 이 시기에 맞춰서 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정말 독촉을 해주셔서 제가 그
하루끼 작전이라고 하죠. 매일매일 쓰기. 그거에 들어갔어요. 마라톤도 해야지 그러면. 생략. 마라톤 생략. 그래서 한 4개월 정도는 매일매일 썼어요. 새벽 스케줄 있는 날 빼고는. 그래서 한 편 써서 보내드리고 또 써서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마감이 좀 편하죠. 네. 실제 쓰는 건 사실 한 3개월 정도 돼야 되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네. 고영배 씨 절친이구나. 네네. 10cm의 권정열 씨가 책을 읽고 수필이라고 들었는데 전설 고영배의 위인전이었다. 내 이야기가 별로 없다. 이거 디스인데? 네, 비판이네. 이게 심지어 추천사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게 제정신이냐고. 이런 추천사가 어딨어요. 위인전이었다. 근데 내 얘기가 별로 없다라고 써 있어요. 제 책에. 한마디 남겨주시죠. 권정열 씨에게. 정신 차리자. 이건 추천사가 아니야. 다른 분들 추천사를 좀 보고 써. 예, 이렇게까지 남기겠습니다. 그렇군요. 평소에 이제 그 칭찬이란다. 추천사를 안 쓰시다가 쓰시려다니까 이렇게 나오고. 사실은 그럴 수 있지. 엄청 또 재밌게 써주려고 애써서 써준 거긴 한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사실 저도. 네. 자, 우리 가수 고영배 씨, 오늘은 작가 고영배 씨로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많은 얘기 나누기 전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엄청 쉽습니다. 고영배 씨가 속해 있는 밴드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문제인데요. 2010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올해 13주년이 된 중견 밴드. 이 밴드의 이름은 과연 뭘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객관식이에요. 소란. 야. 2번 고란. 야. 3번 설마 파란. 에이. 힌트? 힌트요? 힌트를 드려요? 힌트는 뭐 요거스럽다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하시죠. 네, 요거스럽다, 파란스럽다, 아니면 고란스럽다, 소란스럽다. 어떻게 자연스러운지 생각해 보시면 가장 자연스러운 걸로. 예. 오케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세요. 네.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방금 이 정답인 밴드의 행복 들을 거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선물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 오늘 가수에서 잠시 작가로 변신한 고영배 씨 모시고 우리 요 신간 책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네. 1203 쓰시는 분이 책 제목 소란 노래 이 행복 가사에도 나오네요. 맞아요. 이 제목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하셨어요? 그 가사를 쓴 거예요. 네. 그 소란의 노래 행복에 나오는 가사 가사를 일부분입니다. 제목으로 쓴 네. 거구나. 네. 뭐 무슨 사연이 있나요? 원래는 이제 제목을 정할 때 엄청 이야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 출판사 쪽에서 생각했던 다른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게 좀 길기도 하고 행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쓰고 보니 많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차라리 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했는데 단번에 그게 더 좋은 것 같다고 그걸로 하시죠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지게 됐어요. 뒤쳐서 항복한 건 아니고 이쪽에서 생각보다 많은 후보가 있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네. 제목 정할 때가 또 이제 곤욕이긴 하죠. 맞아요. 그러면은 요 우리 책 제목이 원래 이제 유래가 되는 그 행복 뭐 아까 우리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그 대목만 살짝 불러주세요. 불러드릴까요? 가수인데 그래도 노래 한 곡 부르고 가야지. 행복이 어떤 건지 가끔 생각해
아마도 이렇게 우리 같이 있는 거, 밥 먹었는지 챙겨주는 거, 이렇게 너를 생각하는 거, 이렇게. 잘한다. 잘했어. 잘했다. 에이, 잘한다. 네. 김규리님이 너튜브 가서 구독하고 왔어요. 소란스러워서 소란은 아닌 거겠죠? 그냥 그거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소란스럽다 할 때 그 소란을 쓴 건 맞는데 근데 우리 음악이 막 그렇게 소란스럽지도 않으니까 그러게. 재밌지 않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헷갈리기만 할 뿐. 차라리 소란스러운 음악을 하거나 안 소란으로 지을 걸. 7369 쓰시는 분도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거 읽어주세요. 영배님, 제가 사진 찍는 걸 안 좋아하는데 웃는 항아리 얼굴이 보기 좋아서 저도 모르게 찍었어요. 웃는 항아리? 이게 뭐지? 영배님을 떠올리면 목소리가 좋다, 웃는 얼굴이 예쁘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영배님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영배님과 닮은 예쁜 웃는 사진 보냅니다 라면서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진짜 웃는 항아리잖아. 이런 항아리가 있어? 항아리를 그러니까 이게 뚫어놨어요. 음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를 음각도 아니지. 잘랐어요. 그냥 통과시켰어. 뚫어놨어 그냥. 근데 이러면 자기 역할을 본연의 역할을 못 하잖아. 그렇죠. 마치 탈처럼 구멍이 뚫린 항아리인데 웃는 얼굴이에요. 밑 빠진 독도 아니고 옆 빠진 독이 돼가지고. 그러네요. 근데 밑에 항아리는 원래 항아리라서 뚜껑처럼 쓰나? 뚜껑인가? 네, 디자인 뚜껑. 이런 게 있구나. 눈사람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네요. 눈사람 모양이네. 항아리와 닮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은데요? 피부톤도 비슷하고. 피부톤이 비슷해. 약간 어두운 피부톤이 비슷합니다. 밝구만 뭐. 밝은데. 2837 쓰시는 분이 고영배님 하면 또 성대모사 아니겠어요? 박명수 팽수도 좋고 권정열 이석훈 씨도 좋고 한번 해주세요 하셨는데 그냥 아무나 다 좋다는 말씀 같아. 아니 제가 한 번씩은 했던 건데 이걸 다 알고 계시네요.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성대모사 하기 가장 적절한 거 하나 해주세요. 제가 잘 나올 것 같은 거. 의외로 해보고 깜짝 놀랐던 게 팽수거든요. 여러분 팽수입니다. 오늘 허지웅 쇼 최고의 DJ. 또 아침에 하니까 안 돼. 한 번 더 해줘. 딴 거 해줘. 안 돼. 이걸로는 안 돼. 그러면 조롱 권정열 10cm 노래 하나. 조롱이라도 하나 하겠습니다. 정열 씨가 저희 노래 가을 모기를 제 축가로 불러줬어요. 이 친구가 워낙 끈적하고 모든 노래 야하게 부르다 보니까 원래는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을 받아줘서 이런 노래인데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심지어 교회인데 와가지고 양복 입고 고마워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이고 정렬이한테도 미안하고 팽수한테도 미안하고 아이고 아침엔 잘 안 되네요. 정말 성호를 긋고 싶어지네요. 무슨 일이래 이게 교회에서 그랬어. 고마워. 안 되네. 소울풀했구만. 우리 낭독 한 번 더 들을 거예요. 이등옥의 낭독이라니. 해야지.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또 편집자도 좋아하고 출판사에서도 만세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몇 번이고 표현해주고 싶어라는 글 가운데 한 대목인데요. 지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살면서 꾸준히 듣게 되고 아무리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내가 싫어하는 농담이 몇 가지 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야, 너 누구 만난다며? 좋냐? 처음에 너무 잘해주지 마.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나중에 고생한다. 이 말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나는 그냥 너무 아깝다. 샘솟듯이 솟아나는 좋아하는 마음은 표현할수록 나와 상대방 안에 행복으로 저장된다. 이 행복은 기억과는 달리 변질되거나 사라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의 자존감으로 영원히 마음속에 머무른다. 아침에 만나서 밤새 보고 싶었다고 말해주고
상대에게 나도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하루는 얼마나 풍성하고 예쁠까. 예쁜 글이었어. 쑥스럽네요. 예뻐요. 이 행복, 어쨌든 주제가 행복이니까 네. 책 전체로 관통하는. 요즘 제일 큰 행복을 담당하는 부분이 내 삶에 어떤 거예요? 이거 뭐 두말할 거 없이 당연히 딸들, 우리 가족이죠. 네. 그래. 아내가 빠지네. 처음엔 딸들.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설명이 맛이나 어떤 것도 바로 때리는 맛이 있고 언제나 날 감싸주는 이 뒤따라오는 서브 텍스트라고 하나요?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지금 저를 너무 강렬하게 때리는 건 솔직히 딸들이고 너무 귀여우니까. 하지만 언제나 그 옆에 아내가 있죠. 아내는 결국 이제 맥락으로 전락하고 말았군요. 아내가 없었다면 딸들이 있었을까요? 없지. 있으면 큰일이지. 아이고 예수. 그리고 더더욱이나 또 엄마, 어머니 듣고 계실까 봐 또 신경 쓰이네요. 야, 다 나오네. 우리 팬분들. 야, 팬분들 제일 늦게 나왔어. 이런 사람이에요. 나올 거 다 나오고. 그래도 이게 순서가 맞죠. 사실 그래. 엄마가 좀 신경 쓰이네. 엄청 좋아하셨는데 책 보시고. 어머니도 빨리 맥락이라 그래. 네, 어머니 서브 텍스트. 그 전체를 관통하는 그 자체. 그거 잘 알아요? MBTI? 뭐 깊게는 몰라요. 근데 이제 난 아예 몰라서 요거 그 맥락 좀 알려줘요. 요거 뭐 진수라님이 옹디와의 대화를 자꾸 듣다 보니까 F와 T의 대화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T가 이제 되게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날씨 너무 좋지 않아? 가을이니까 날씨 좋지 이러면 너 T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요즘에 약간 트렌드입니다. 그래요? 너무 현실적인 소리 하면 야 막 여기 싱가포르 여행 오니까 진짜 여기 거리가 깨끗하다. 당연한 거 아니야? 너 T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옛날에 약간 문과이과 따지듯이. 그럼 F는? F는 더 막 이제 머릿속이 꽃밭이다 막. 룰루랄. 와 너무 그런 거야. 막 감성적이고 막 내가 이런 F네. 이제 감사합니다. 대외적인 이미지는 감사합니다. 허지웅님이 약간 T의 상징. T지용. 감사합니다. 내가 F야. 플라워 T. F. T 아니야. 뭐 이제 그건 그렇구나. 남들이 보통 보면 느껴지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긴 해. 근데 하지만 나 말투가 다르지. 가을에 날씨 좋은 거 누가 몰라? 뭐 이렇게. 가을이잖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좀 소름 끼치는 T. 프리키티. 프리키티. 야 그럼 FT네. 5277 쓰시는 분이 광주의 난장 콘서트에서 고영빈님 가까이서 봤어요. 라이브도 짱 잘하시고 잘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셨어요. 꽤 예전에 갔던 공연인데 기억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김소영님은 직접 봤나 봐요. 네. 고 작가님 땡땡문고에서 사인하시는 거 봤어요. 대 작가님과의 만남 보러 왔어요. 아이고. 너무 쑥스러워 이제 제가 좀 약간 수줍음과 낯가림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무대에 서면 완전 그냥 자신감으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막 나를 따르는 느낌으로 가는데 그 땡땡문고 앞에 이렇게 서서 제 뒤에 현수막 이렇게 입고 서 있는데 진짜 좀 속된 말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쑥스럽더라고. 서점 이제 보통 서점 사인을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전국에 어지간한데 다 이제 큰 데를 갔었는데 네. 이게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무대랑은 달라. 너무 달라. 무대는 일단 저쪽은 깜깜하잖아요. 내 쪽만 밝고. 너무 밝고 그다음에 행인이 도처에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도처에 그리고 움직여. 뭔가 이렇게 주변이 다 움직이고 있고 내 뒤에 내 사진 막 그 막 대빵만하게 크게 있고 이 막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이 줄 서 있는 것도 이제 사람들 통행 방해 안 되게 디귿자로 길게 줄을 세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를 둘러싸고 무슨 이렇게 포위한 것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여러모로 진짜 다르더라고요.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어. 제가 그날 아무것도 못 먹고 사인회를 했는데 이 사인회라는 게 또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그렇지. 한 분 한 분 응대를 이렇게 또 하면서 하잖아요. 예. 와 공복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진짜 너무 완전 기운이 쫙 빠졌던. 공복에 사인회 금지. 아. 이거.
윤정호님이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음악 장르가 있나요? 댄스곡이 어울릴 것 같았어요 하셨어요. 콘서트에 오시면 춤이 실제로 춥니다. 진짜? 저희는 이 밴드 씬에서 인디 밴드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문 댄서분들과 함께 아예 안무를 해요. 어떤 곡에다가요? 뭐 저희 곡에 댄스 브레이크를 넣기도 하고요. 편곡도 하고 막 편곡해가지고 막 브루노마스 느낌 나게 하기도 하고. 진짜? 별거 다 합니다 저희. 네. 별거 다 한다고 합니다. 꼭 찾아가 보시길 바라고. 아무래도 이제 그 가수 고영배 씨에 관련한 질문들도 많아요. 5847 쓰시는 분이 작사 작곡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곡 작업하실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하셨어요.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근데 그때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우리가 공연을 가장 중요시하는 밴드인데 음원을 녹음을 해도 공연의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요즘엔 그런 거 좀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예를 들면 음원은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공연 때는 길게 하더라도 음원을 좀 짧게 할까? 이런 타협도 되게 많이들 하거든요. 요즘 생각에는 그런 게 어딨어. 우리는 공연이 더 메인 스테이지인데 공연의 느낌 그대로 음원에 담아보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 좀 많이 해요. 그렇지. 실제 이제 뭔가를 소비하는 분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그래서 글들도 다 짧아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요즘에 그게 혹시 내가 타협으로 느끼고 있진 않은가 하면서 한번 좀 과감하게 공연의 길이 그대로 담아보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 실험 너무 하다가 이제 막 안 돼, 산으로 가. 그럴 수도 있죠. 적당히. 우리 요거 마지막으로 여쭤볼까? 이하나님이 가수 안 됐으면 어떤 직업 가지셨을까요? 입담이 좋으니까. 글쎄요.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되게 고민되는데 팬분들은 뭘 팔았을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 팔면은 뭘 팔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든 하여간 팔면 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좋대요. 영업이 좋대요. 영업 쪽. 뭔가를 판 쪽. 이거 어떠세요? 뭐 이랬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뭔가 굿즈를 좀 제작을 해서. 그러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대목 더 들을 건데 왜 또 낭독을 들으냐? 왜냐면 이 대목은 중요하기 때문에. 팬들에 관련된 대목이에요. 이거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음악 주시죠. 나보다 더 기대하고 나보다 더 기다린다. 수많은 공연을 최대한 많이 보기 위해 본업을 열심히 한다. SNS든 너튜브든 방송이든 행여나 기가 죽을까봐 댓글로 응원을 보내준다. 힘이 된다고 덕분에 행복하다고 말해주고 준비한 공연의 내용을 모두 곱씹어가며 고맙다고 말해준다. 내가 만든 음악을 나보다 더 사랑해준다. 이 음악과 무대가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말해줘서 나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주절주절 일기장처럼 서툰 이 글도 좋은 점을 애써 찾아가며 읽어주고 있겠지. 꽤 자주 생각한다. 고맙다는 말이 너무 흔해서 미안할 만큼 고맙다고. 뭐가 이렇게 제일 미안해요? 이게 매번 저희는 공연을 진짜 자주 하잖아요. 저도 SNS를 되게 활발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환호를 해주시고 떼창을 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너무 고마운데 저는 맨날 끝나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말만 계속 쓰잖아요. 그리고 콘서트 같이 엄청나게 큰 거에 막 진짜 막 큰 환호를 보내주신 날 저는 또 고맙다고밖에 쓸 수가 없을 때 내가 맨날 이 말만 쓰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다. 더 멋지고 더 내 마음을 표현할 말이 없을까? 그래서 실제로 SNS에 한번 썼던 말이에요. 고맙다는 말이 너무 흔해서 그 미안할 정도로 고맙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저도 책을 쓰면서 또 기억이 나서 거기에다 한번 써봤습니다. 아이고 그만큼 고맙다. 더 좋은 표현 없나? 이렇게 찾고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냥 그 제일 좋은 거는 한 분 한 분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죠. 맞는 말씀이세요. 말로는 잘 담지 못하는 감정들이 있죠.
공공오류 쓰시는 분이 소란의 다른 멤버들은 영배 씨 책에 대해 뭐라고들 하나요? 이게 되게 가족들은 와 책을 쓰다니 이거라면 멤버들은 책을 쓴다고? 이런 느낌이죠. 띠용? 갑자기? 그럴 줄 몰랐는데. 네. 근데 이제 나오고 나서 축하해주고 또 어제 이제 이 책이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고 제가 이제 주변에 선물할 수 있는 책도 이게 책은 음반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 서점에도 날짜가 다 다르게 들어가고. 예. 그 이제 그 매대를 차지하는 것도 네, 예, 영업에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음반 쪽은 무조건 몇 월 며칠 빡! 다 같이 전국에 빡! 이거거든요. 예. 음원 몇 시 공개 다 같이 클릭 뭐 이건데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책을 늦게 받았다 보니까 멤버들에게 이제 그저께 전해줬는데 이제 어제 이제 저희 베이스 치는 멤버가 1독 완료했다고 이렇게 또 SNS에 올렸더라고요. 고맙다 이렇게 저도 쓰고. 1독 완료 이후에 뭐 다른 코멘트는 없고? 2독 들어가겠다고. 아 2독을 한다고? 네, 2독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몰랐나? 아 이해가 안 된다. 어려웠나? 야 이거 좋은 말 하나 좀 써주지. 황복래님이 영배님 목소리 참 따뜻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말씀이 더 따뜻하네요. 최용님도 팬들의 마음 잘 알고 표현해 주시는 영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끝마치기 앞서서 요거 여쭤봐야지. 그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에 그 프로그램. 네네 저희 프로그램. 일요일. 네. 그 제목이 스포왕이에요. 네네. 왜 스포왕이야? 거기 뭐 너의 미래를 스포한다면 이게 그 질문이라는데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그 초대 손님을 매주 모셔서요. 예? 그분의 스포를 들어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왜 특히 이제 뮤지션 분들 중에 다음 앨범 스포하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예. 스포할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앨범이나 공연에 홍보를 해주시는 스포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게 없으면 자기 먼 미래를 스포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획을 말해달라. 네, 저는 가게 차릴 거예요. 막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영배 씨에게 여쭤볼게요. 네. 영배 씨의 미래를 스포해 주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돼서도 너무 먼 스포인데 멋있게 무대에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멋있게 말고 뭐 재밌게로 할게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무대에서 팬분들과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때도. 할아버지는 좀 이제 멋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도 유쾌하고 싶어요. 그래. 네. 웃기고 싶다. 아이 좋다. 네. 명확하신 것 같아요. 이 나의 어떤 그 네. 근사한 어떤 그 목표로서의 그림 이게 딱 그냥 확고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싶어요. 멋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되죠? 야, 이거 맞추셨네 이거를. 어려웠지 사실. 네, 쉽지 않았는데. 사실 어려웠어. 나 파란인 줄 알았거든. 사실. 파란스럽다. 예. 고란스럽다. 정답은 1번 소란이었고요. 예. 네. 우리 김하림님 3200 3236 쓰시는 분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가수 고영배 씨와 이렇게 쭉 함께해봤어요. 마지막 끝 인사? 오늘 이렇게 또 책을 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어서 허지웅님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예. 앞으로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시간 되실 때 책도 한번 읽어봐 주신다면 재밌지 않을까. 공연 찾아와 주셔도 좋고요. 네. 참, 너무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뵐 때까지도. 네. 다음엔 좀 빨리 보죠 이제. 그러니까요. 너무 텀이 길었네. 그러니까요. 꼭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한철, 박세별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4부로 갈게요. 허지웅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나눠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사연도 보내주시고 듣고 싶은 곡도 보내주십시오.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 커피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려요. 0204 쓰시는 분, 그림동호회에서 야외 스케치 나왔는데 비가 오네요. 빗속에서 그리는 수채화 색다른 맛이 납니다. 그쪽은 비가 이렇게 막 많이 내리진 않나 보네요.
부슬부슬 내리는 비 피할 만한 처마가 있어서 그 밑에서 그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윤태상님, 회사 일로 장거리 출장 중인데 1시간 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승진했대요. 너무 기뻐 잠시 휴게소에 둘러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용디에게 기쁜 소식 전해요. 야, 얼마나 기쁘셨으면은 휴게소에 내려서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어이구, 전혀 근데 낌새가 없었어요. 신기하다. 보통 눈치가 있는데 사실 그래서 더 기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얼른 진정하시고 또 이제 그 가족들에게도 알리셨죠? 자랑스럽겠습니다, 정말. 김나라님, 주 6일 근무하는 워킹맘입니다. 날 좋은 주말 가족들과 1박 2일로 여행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에요. 일하면서 김세정의 항해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어떻게 곡으로나마 마음을 좀 달래보고 싶다는 말씀이셨어요. 김나라님뿐만 아니라 안연실님도 같은 곡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세정의 항해 듣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유아의 숲의 아이였어요. 1482 쓰시는 분, 방금 일보로 나갔다 왔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안에 계신 어떤 분이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침까지 꿀꺽 삼키면서 면을 비비고 계시더군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저런 작은 일로도 저렇게 행복해할 수 있는데 요즘 난 저렇게 행복해한 적이 있었나 반성하게 되네요 하셨어요. 그렇죠. 늘 상대적이고 또 사람에 따라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도 그렇기 때문에 체감하는 크기는 늘 다른 것 같아요. 이왕이면 작은 거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막 로또 당첨됐어. 그리고 이제 막 비비고 계신 거였어. 아니겠지요? 이선영님, 어제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한자 능력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동안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축하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야 한다는 말에 제가 너무 집착을 한 게 아닌지 오늘은 후회가 되네요. 그래도 나름 꾸준히 공부를 했을 텐데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웅디가 대신 효소가 잘했어 라고 칭찬 좀 해주세요 하셨어요. 초등학생도 한자 능력 시험 같은 걸 보는구나. 이 잘한 일인데. 그리고 이 게임을 우리 선영님께서 보실 때는 게임만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합격을 했다는 거는 본인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또 운영을 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지 않을까요?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선영님도 다시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아이한테. 효석이 잘했어요. 정하구만. 최경숙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카더가든의 나무 들을게요. 안녕하세요, 이수근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모두가 따뜻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겠죠? 건강을 연구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메디카 코리아.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한총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한총물 고려기프트. 싸다 싸. 고려기프트. 매출로 한총물을 고려하라. 한총물은 고려기프트.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착을 만났습니다. 착착착착 안전운전엔 착. 착착착착 걸을 때마다 착. 보인
멘트가 척척 착한 생활 착착 착 하면 되는 세상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앱에서 만나요. 서비스 유의사항 확인. I do 시원한 파도 소리 들으러 I do 밤하늘 수놓은 별들 보러 자연 속 캠핑 I do 젠 차박할 땐 아이드젠 저 조보아도 I do 젠.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족발 쫄깃쫄깃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완성 도시락도 원할머니 보쌈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SBS Love FM 오늘 허중쇼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 김향배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이소라의 신청곡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리, 기술 김진규, 최영균, 저는 허중이었습니다.